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6월이 오기 전에 잡아라. 왜 6월이 오기 전에 잡아야 할지, 지금부터 2배는 상승이 기대되는 40개국이 투자하고 윤석열 정부 정책으로 최근에 원전이 또 크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서도 모멘텀이 있는 저평가 우량주를 공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와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뭐 듣는데 좀 거슬릴 수도 있고 좀 그러더라도 좀 많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니까 좀 거슬리더라도 좀 집중해 주셔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6월이 오기 전에 잡아야 될 게 과연 어떠한 업종이고 윤석열 정부 정책이 무엇일까, 40개국이 투자하는 게 무엇일까를 놓고 봤을 때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 연도부터는 아무래도 우주산업의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지금 보면은 뭡니까? 스페이스 X, 뭡니까? 유인 우주선 스타쉽 2022년도 1월 첫 궤도 비행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이 비행에 대한 이슈, 이번 연도부터는 아무래도 우주선이 좀 이슈가 될 거다. 이제 머스크가 계속해서 이 당시 이제 머스크가 발표하기를 보다시피 한 달에 한 번 꼴이죠. 내년에는 약 12번 추가 발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2022년도는 비행기가 아니라 우주선 발사와 함께 우주산업의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최근에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 정책도 뭐냐고 하면 뭐라고 해요? 윤석열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그래서 항공우주청 역할 기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우주경제 관련 공약 중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우주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항공우주청의 신설이라면서, 지금 뭐 여가부 폐지안에 뭐안에 뭐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새로 신설한 게 뭐예요? 항공우주청의 신설이에요. 그러면서 미국 항공우주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항공우주청이 신설이 되는 것만으로도 뭐다?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기대감, 여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단발적인 이슈를 가져가기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6월달 전에 주어야 되느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 지금 윤석열이 5월 11일 취임이죠. 근데 취임 이제 한 달 뒤가 뭐가 있다. 한 달 뒤면은 한 달 뒤 바로 누리호 발사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6월 15일 2차 발사하면서 우주강국 도약 첫발. 그러니까 지금 항공우주청 관련되어 있는 이 새로운 신설이 되면서 이 당시 동시에 뭐가 나온다? 누리호 발사 이슈. 그 다음에 이때 또 같이 겹치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한컨그룹이 뭐예요? 첫 인공위성을 세종 1호로 뭐한다? 내년 6월에, 그니까 이때가 2021년도였죠? 그러니까 올해 6월에 뭐한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타고 우주로 또 떠난다. 그러면서 지금 우주 산업에 대한 이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우주 산업이라는 모멘텀을 우리가 무시하고 할 수 없다. 우주 항공 사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러한 이슈와 함께 오늘장 뉴스 나온 게 하필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뭐라 나오냐? 자, 자금도 주고 기술도 줄 테니까 뭐한다? 스페이스 X처럼 해달라. 그래서 민간 소형 로켓 업체를 키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용을 뜯어보면 뭐라고 하느냐? 정부가 한국판 스페이스 X, 즉 소형 발사체를 만들어 민간 위성 발사를 비즈니스하는 기업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보면은 세계업 뭐 쭉쭉쭉 해가지고 뭐 총 투자해가지고 세계 업체를 선정해서 경쟁력 연구 개발을 통해 소형 발사체 상단용 엔진을 개발하고, 누리호의 75톤 엔진을 1단으로 하는 2단형 발사체를 확장한 사업. 그래서 뭐 쭉쭉쭉 해가지고 스페이스 X 기술과 뭐 쭉쭉해서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건 여기서 이거예요. 뭘 하겠다고요? 지금 누리호의 75톤 엔진을 1단으로 하는 2단형 발사체로 확장한 사업. 이게 뭐냐고 하면 소형 발사체입니다. 소형 발사체. 원래 기존의 누리호는 어떻게 발사가 됐냐고 하면은, 보면 이렇게 3단이죠. 보면 이렇게 발사가 되고 동시에 1단이 분리가 되면서 또 점화, 또 2단 분리되면서 또 점화, 3단 분리되면서 또 점화되면서 위성 분리까지 딱 해서 분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건 뭐다?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민간 위성 발사를 하는 소형 발사체다. 그래서 1단으로 하는 2단형 발사체라는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고 하면 이렇게 1단만 존재합니다. 1단만 존재하면서 발사를 진행하고 여기서 위성이 떨어지는,
그러면서 여기 소형 발사체 여기 들어가는 소형 발사체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점화하고 뜨고 분리하고 바로 이제 위성과 함께 다 날아가는. 보면은 누리호 구동계 핵심 부품 개발한 뭐 쭉쭉쭉 나오지만 소형 발사체가 여기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1단으로 있고 점화됐다가 1단 분리, 그 다음에 2단이 분리되면서 여기 쭉 날아가는 이러한 이 인공위성이 날아가주는 그러한 이 뭡니까? 소형 발사체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소형 발사체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 하는 지금 뭐 하느냐, 이미 40개국이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작년부터도 세계 40개 여봇이 뭐한다, 소형 발사체 경쟁하고, 머스크는 100번째 로켓 발사 성공하고, 지금까지 스페이스X가 투자하고 있는 게 소형 발사체고, 전 세계에서도 소형 발사체에 대한 투자를 하는 만큼 지금 뭐 할 수 있다? 소형 발사체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라는 겁니다. 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거를 밀기 시작하고 정부 정책으로 밀기 시작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소형 발사체에 대한 이 부분도 기대감만 제대로 실려준다고 하면 무엇이 될 수 있다? 충분히 큰 상승 파동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 단발적인 이슈만 봐도 한 30에서 50% 정도는 올라가기 쉽겠죠. 더 쉽겠죠. 그래도 뭐예요? 더 큰 상승까지 기대해보면서 우리가 6월 전에 좀 주워 담아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면 지금 사실 앞서 말했다시피 소형 발사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뭐라고 해요? 한국항공우주 소형발사체 개발협력의 주가 연이틀 상승세다라는 뉴스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주 소형발사체 개발에 합류라는 이야기로 소형발사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대다수 뭐다? 항공우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다수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아까 앞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뉴스 읽어드린 게, 앞에 읽어드린 뉴스가 뭐다? 민간 소형 로켓 업체를 키우겠다. 그러니까 지금 큰 뭐 이게 뭐 민간이라 해서 뭐 이런 큰 기업도 해당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 작은 기업, 실제로 뉴스를 찾아보면은 스타트업 같은 그런 작은 기업에 더 기회가 더 주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민간 기업 주도의 경쟁적 우주 개발 툭툭하면서 여기는 없네요. 제가 아까 뉴스 보다가 제가 여기 안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 스타트업 위주로서 이 가능성과 기회가 더 열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좀 더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쪽으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봤더니 국내 우주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013년, 15년, 16년, 17년. 사실 13년도에 설립됐는데도 아직도 스타트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한데, 보면 이노페이스, 페리지항공우주, 컨텍,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등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다? 중요한 건 얘네들이 아까 얘기했던 소형 발사체라 했죠. 소형 발사체. 그럼 얘는 뭐예요? 소소형 위성 시스템 개발 설계. 얘는 아니죠. 컨텍 뭐예요? 우주지상국 운영 및 데이터 수신. 얘도 아니죠. 그럼 여기서 본 건 이노스페이스 페리지 항공이다. 보면 초소형 위성 발사체, 소형 위성 발사체 개발이란 거예요. 실제로 뉴스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 뉴스에서도 K로켓 쏘는 이노스페이스 페리지 항공. 그래서 보면 페리지 항공 우주 같은 경우는 초소형 위성 발사체 개발에 특화한 스타트업이고요. 이노스페이스의 초기부터 투자 쭉쭉쭉 해가지고 퓨처플레이 있고 가장 주목받는 우주 스타트업이다라고 하면서 얘 같은 경우도 소형 발사체 종류 소형 발사체 관련되어 있는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다? 우리는 지금 소형 발사체 관련해서 이 스타트업 기업인 이노스페이스와 페리지 항공 우주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스타트업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장이 안 되어 있겠지. 그럼 얘네들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을 찾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 얘네들 수혜를 찾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스타트업이 아니라 뭐다?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쪽 지분 투자한 이력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리지 항공 우주 같은 경우는 지분 투자를 좀 알아봤을 때 사실 있긴 있어요. 페리지 항공 우주는 뭐한다? 삼성 벤처 투자, LB 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 벤처 투자, 산업은행 등으로 100억 규모의 시리즈 B를 투자했다라고 하는데, 보기만 해도 뭐야? 삼성 벤처 투자, LB 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 벤처 투자, 얘네 관련된 종목을 찾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리지항공은 좀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과감하게 버렸고, 두 번째로 이제 이노스페이스를 봤더니 뭐가 있느냐. 자,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한다? 로켓 발사체 개발 이노스페이스는 아까 페리지항공보다 150억 정도 더 투자 유치를 했어요. 투자 유치했는데 보면은 뭐라 나와 있느냐? 규모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신주를 발행하는 형태였고요. 투자자들은 각자 조건에 맞춰 이노스페이스가 발행한 상환 전환 우선주 또는 전환 우선주를 사들이고, 투자에는 기존 재무적 투자자가 대거 참여하면서 컴퍼니 K 파트너스, 코오롱 인베스트먼트, 코오롱 계열도 들어가 있죠. 뭐 쭉쭉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당장 확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딱 눈에 꽂히는 거는 뭐다? 물론 코오롱 계열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코오롱보다는, 코오롱도 워낙 지어져 있으니까 뭐다? 이거 컴퍼니 K 파트너스. 컴퍼니 K 파트너스는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뭐예요? 컴퍼니 K죠. 컴퍼니 K. 그래서 컴퍼니 K 같은 경우가 지금 뭡니까? 컴퍼니 K가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스타트업 기업인 이노스페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이슈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슈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자, 컴퍼니 K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얘도 코사 금융이죠. 금융. 창업 투자 및 조급. 그래서 컴퍼니 K 파트너스가 컴퍼니 K입니다. 컴퍼니 K고, 얘네 뭐 쭉쭉 보면 나오죠. 창업에 대한 투자, 벤처 투자 조합 뭐 이렇게 쭉쭉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정책과 함께 이 한국 스페이스 X라는 이 모멘텀을 가지고 뭐한다? 가지고 초소형 발사체를 개발 및 투자를 하는데,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큰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이노스페이스, 페리지 항공 우주가 있고, 이 페리지 항공 우주는 크게 찾기는 어렵고, 이노스페이스는 그 투자자들 중에서 딱 눈에 띄는 게 뭐다? 컴퍼니 K. 그럼 나중에 이노스페이스가 이슈가 됐을 때 뭐 할 수 있겠어요? 컴퍼니 K 투자 이력이 이슈가 돼서 큰 상승 파동을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시키고 싶은 종목 컴퍼니 K고, 제가 2배 정도 상승 예상한다는 거는 지금 8,000원 구간대죠. 제가 봤을 때 한 8,000원 전후반에서 이 구간대에서 모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시세를 줬을 때 16,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 자리에서 2배 정도 먹는 자리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컴퍼니 K를 소개시켜드리는 방송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목 컨디션 때문에 방송을 계속 오래 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좀 방송 전달하고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참고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고맙고 오늘은 이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